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김교환 기자. 문학평론가,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요,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대한민국 지성의 아이콘인 이어령 박사가 89세의 나이로 2022년 2월 타계하였다. 문학평론가인 배우자 강영숙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남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요. 보통 사람들보다 10배, 20배 예민한 예술가였어요. 고통과 죽음을 너무 민감하게 느꼈어요. 외롭고 두려운 심정을 자신의 글에 그대로 표현했지요. 눈물 한 방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책을 내려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손가락에 힘이 빠져 컴퓨터로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벽을 걸리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글씨로 썼어요. 일어났다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곤 했지요. 그러다 걸을 수 없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펑펑 울더라고요. 머리가 좋던 남편이 기억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치매가 온다고 생각하고 또 펑펑 울었죠. 눈물 한 방울은 인간 이어령이 삶을 반추하고 죽음을 독대하며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으로 오늘도 기적처럼 숨쉬는 내 숨 속에 숨어있는 꽃들이 일제히 핀다. 잠자는 동안도 숨쉬는 내 숨속에 숨어있는 별들이 일제히 뜬다. 내일의 내 숨이 멎는 날 그 별들은 어디로 갈까? 땅도 하늘도 없다. 내 영혼이 살 집이 없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몸은 내 영혼이 사는 집이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소설가 바간스도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의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악의 내 몸은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맞는 말이다. 영혼은 자유롭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지만 몸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다. 자기 몸은 자기가 가장 잘한다. 장수시대라고 해도 건강 나이는 70세가 못되고 평균 수명까지 10년 이상을 병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모두 처음 늙어보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 현상의 스트로다. 집에 오래되면 비가 새고 담벼락이 무너진다. 수리보수를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슨 기계가 70년, 80년 써먹어도 고장 안 나는 기계가 있겠나? 늙으면 이곳저곳 노인성 질환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고 잘 관리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년의 나이엔 하루하루가 특별히 받는 보너스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이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큰 행복이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리 있어 늙을 틈이 없어야 한다. 노쇠 현상에 의한 불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젊은이들보다 힘이 좀 더 들 뿐이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는 미움받을 나이다. 어떤 자세로 여생을 보낼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어제가 오늘이요, 오늘이 내일로 세월이 나를 데리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늙는 것은 내 탓이 아닌 세월 탓이다. 내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집이 바로 내 몸이요. 영혼이 내 몸을 떠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다가 영혼이 내 몸을 떠날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자. 생각하며 살자.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다. 공원을 청소하던 관리는 넋을 잃은 듯 앉아있는 청년이 수상해서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젊은이, 당신은 누구요? 글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이요. 이상하게 생각한 관리인이 다시 청년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 어디서 왔어?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어. 이번엔 관리인이 조금 강경한 어조로 청년에게 말했다.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 갈 데 없어요? 글쎄,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어. 관리인은 엉뚱한 대답만 하는 청년이 더욱 수상하게 여겨졌지만 청년은 관리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생각에 골몰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청년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란 명언을 남긴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다. 공항관리인이 대수롭지 않게 던진 질문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 있어 심각하고도 중대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나? 내 나이는 몇 살이며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내 건강 상태와 내 경제력은 내 일생을 통해 가장 잘한 일과 가장 큰 실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소중한 일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은 인생살이에서 생각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도 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보듯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산다. 나이로 살기보다 생각으로 살라는 말도 있다. 나이 들수록 흔히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교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자주 만나던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든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는 늙어서 기억력이 떨어진 결과로 당연시 해버린다. 그런데 늙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늙는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의 기능도 떨어진다. 나는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좋지 않다.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나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기억력을 나쁘게 한다. 생각의 게으름이 가장 나쁜 버릇이다. 우리는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생각으로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육체 운동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정신 운동은 뇌를 움직이는 것으로 뇌 운동 부족이 치매에 대한 공포증을 가져오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많이 활동시키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수나 후회가 적어진다. 그리고 기도, 좌산, 명상 등도 생각 운동의 좋은 방법이다. 생리적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 나이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할 수 있다. 나이보다 생각으로 세상을 들여다보자.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비록 못마땅한 행동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랑과 이해와 간용이 담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이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든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다. 그 부족함과 실수를 줄이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렇죠.